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 중증 사망 위험을 89%나 줄여주는 화이자의 먹는 알약이 연말 연시에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인 100명 중 1명은 코로나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인 시니어들은 코로나보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으로 취해진 한국의 격리 면제 중단 조치가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됐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부양 체크를 제공하는 10개 주에 버지니아주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민 3명 중 1명은 급등하는 의료비 때문에 받아야 할 치료를 건너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화이자의 먹는 알약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까지 포함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사망 위험을 89%나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돼 연말연시에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스터 백신에 이어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초기에 먹는 알약 치료제를 복용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89%나 막아주면 코로나 사태를 제압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세변이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감처럼 다스릴 수 있는 일대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는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사가 개발한 최초의 먹는 알약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실험 결과 89%의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 사태를 일대 전환시킬 게임 체인저로 연말연시 등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사는 먹는 알약 치료제로 개발된 팍스로비드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기 사흘 안에 복용할 경우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89%나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사는 또 감염 초기 5일 안에 복용하면 88%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화이자사는 2,246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코로나 감염자들은 28일 동안 사망자는 1명도 없었고 입원한 비율도 0.7%에 불과했다고 제시했습니다. 실험실 실험 결과이지만 새 먹는 알약 치료제는 새 변이 오미크론의 핵심 단백질을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돼 오미크론에도 다른 변이와 같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88에서 89%나 막아줄 것으로 화이자는 강조했습니다. 화이자의 CEO인 알버트 브룰라 박사는 이 먹는 알약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알약 치료제는 연말연시에 나와 코로나 사태를 바꿔놓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이미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FDA에 요청했으며 연말 안에 사용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53억 달러를 지불하고 연말연시에 1,000만 코스를 인도받기로 선주문해놓고 미국민들에게 무료 배포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2022년 한 해 8천만 코스 복용분을 생산해 미국은 물론 선주문하고 있는 세계 100여 개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화이자의 먹는 알약 치료제는 코로나에 감염된 초기 사흘이나 5일 안에 1회에 150mg짜리 팍스로비드 2정과 리토나비르 100ml 한 정을 함께 복용하게 됩니다. 하루에 2번 5일간 복용하는 30정을 한 코스 복용분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 코스에 $530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에 비해 최대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는 한 코스에 $700로 더 비쌀 뿐만 아니라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고작 30% 줄여주는 것으로 드러나 FDA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으며 각국의 승인과 기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사망자 80만 명 중 4분의 3인 60만 명은 65세 이상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인 시니어들은 맘대로 외출도 할 수 없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과 괴로움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한인 시니어들을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가 80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스다코다주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이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노인들로 65세 이상 100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지니아 노인 아파트에서 만난 한인 시니어들은 코로나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우울감만 늘고 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저는 외출은 잘 안 하는데 복지 나가고 집에 와 있고 요새는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지 항상 입마개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야죠.
또 어떤 노인들은 아침에 나오고 입마개도 안 하고 나와.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하고 다니거든. 속에다 또 넣고 다니니까. 그런 거 꺼내줘야 되지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 다 노인들이.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한 시니어는 팬데믹 기간 직장을 잃어 간혹 들어오는 일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집에서 TV를 보며 하루를 보낸다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일이 별로 없어서 리타이어를 했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생활이 좀 더 영 안 좋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출하시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네. 그냥 뭐 TV 보고 소일하고 그렇죠. 이제 제 업종에 이제 누가 바쁘다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좀 도와주고.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은 옆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지켜본 결과 팬데믹 전과 후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며 노인분들의 고립된 생활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냐면 가정에만 있어야 하니까. 일단은 사람을 접촉하면은 안 되니까 자기 자신들도 무섭고, 이게 예방주사를 꼭 부스트샷을 맞아도 괜찮다 한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거의 주사를 맞고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나도 몰랐더니 이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더 움츠려지는 거지. 사람 만나는 장소를 못 나오는 거지.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가장 많이 백신을 맞은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79만 8천여 명으로 이 중 60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노인 100명당 1명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는 뜻인데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1,400명당 1명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임을 감안하면 코로나가 노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1,200명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하는데 65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노인들은 꼭 필요한 물건을 살 때나 우편물을 가지러 갈 때 빼고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뜩이나 외로운 노인들이 코로나19로 더 많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백신 접종률은 87%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노인들의 사망률이 특히 높다 밝히고 있지만 백신을 맞은 경우라도 계속해서 델타와 오미크론 같은 변이가 출몰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영국에선 첫 오미크론 변이 사망자도 발생한 만큼 고령과 같은 고위험일 경우 방역 수칙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세변이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으로 취해진 한국의 격리 면제 중단 조치가 새해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격리 면제 신청도 계속 중단되고 한국에 가는 해외 거주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강제 격리하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지난 3일부터 전격 시행된 격리 면제 중단 조치가 새해 1월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돼 시행됩니다. 당초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격리 면제를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잠정 중단했는데 이를 새해 1월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한 겁니다. 이로써 새해 1월 6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거주자들은 현재와 같이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하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도착 후 10일간 강제 격리를 해야 합니다. 새해 1월 6일 이후에 격리 면제 제도를 다시 시행할지는 오미크론 사태 추이를 보고 결정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주미대사관은 미주 한인들을 상대로 접수받아온 격리 면제 신청서 접수를 12월 초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주 연장된 새해 1월 6일 직후에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도 격리 면제를 미리 신청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미주 한인들은 장례식 참석, 공무, 사업자 방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 면제를 아예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3주 연장된 새해 1월 6일까지 한국에 도착하면 장기 체류 시 10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고 체류지가 없는 임시 체류자들은 임시시설에서 역시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3번이나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도착 전 1번, 격리 시작 1일차에 1번, 격리 해제 직전 1번 등 모두 3차례 실시해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오미크론이 이제 본격 확산되고 있고 한국의 코로나 감염 사태가 크게 악화되고 있어
새해 1월 6일 이후에도 격리 면제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각국의 빗장 걸기가 더 강화돼 한국과 미국 왕래를 포함해 해외 여행길이 다시 막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도 주민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주정부 부양 체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민주당의 랄프 노뎀 주지사가 제안하고 새로 취임하는 공화당의 글렌 영킨 주지사가 환영하고 나서 승인이 유력시되고 있어 내년 7월 이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차원의 4차 경기부양 체크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에서 주정부 또는 시정부 차원에서 부양 체크를 지급하려는 지역이 10개 지역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주민들에게 주정부 차원의 부양 체크를 제공하려는 8번째 주지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올해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민주당의 랄프 노뎀 버지니아 주지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부양 체크를 제공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버지니아 거주민으로서 주 당국에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들이면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 2019년 1인당 110달러, 부부 220달러씩 부양 체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노뎀 버지니아주 지사는 이와 함께 대다수 주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그로서리 세일즈 텍스 현행 1.5%를 없애자는 감세안도 내놨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새해 1월 15일 민주당의 랄프 노뎀 주지사가 퇴임하고 공화당의 글렌 영킨 당선인이 취임하게 됩니다. 버지니아 주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했고 민주당은 선거가 없었던 주 상원 다수당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1회에 한해 리베이트를 제공하자는 민주당 노뎀 주지사 방안에 공화당의 영킨 당선인이 지지하고 나서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도 최종 승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제 리베이트가 포함된 예산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버지니아 납세자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의 부양 체크는 내년 하반기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에 앞서 미 전역에서 7개 주가 자체 부양 체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가장 먼저 저소득층 가정에 300달러 내지 500달러씩 제공키로 결정해 이미 42만 2,500여 가구에는 지급을 완료했으나 아직 7,800여 가구는 리턴돼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900만 가구에 600달러 내지 자녀 있는 가정에선 최고 1,100달러까지 주정부의 부양 체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00만 가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80만 가구의 종이 체크가 3천여 가구에는 은행 디파짓으로 연말 안에 지급을 완료하게 됩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시는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인 개인 4만 500달러, 4인 가정 5만 7,850달러 이하의 시민들에게 최고 3,000달러씩 부양 체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주에서는 주민 50만여 가구에 285달러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는 연소득 3만 5천 달러인 가구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매달 500달러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민들의 3명 중 1명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비 때문에 받아야 할 치료를 건너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5명 중 1명은 치료를 미뤘다가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이 갈수록 급등하는 의료비 때문에 받아야 할 치료까지 건너뛰고 있어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의 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3명 중 1명은 최근 석 달 동안 의료비 때문에 받아야 할 치료를 건너뛴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비해 무려 3배나 급증한 것이라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저소득층은 거의 무상 커버해주는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 건강보험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소득 5만 달러 안팎의 중산층 주민들이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12만 달러 이상인 중산층일 경우에도 5가구당 1가구는 의료비용 때문에 치료를 건너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득층의 치료 회피는 지난 3월에 비해 7배나 급증한 것이어서 의료비 문제가 정부 혜택을 받는 극빈층과 저소득층, 돈 많은 최고 부유층을 제외하고 중산층에서 중상층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팬데믹 기간 중에는 전염을 우려해 의사 방문 진료를 대거 피했으나 지금은 패밀리 닥터 방문을 더 자주 하면서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을 파악하는 순간 실제 치료는 미루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치료 대신에 처방약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처방약 값이 물가 인상률을 뛰어넘고 있어 약값 부담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치료는 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민들의 5명 중에 1명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뤘다가 건강이 악화된 경우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성인 3명 중에 1명은 의료비를 내지 못해 빚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연체하고 있는 의료비 빚은 총액이 1,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한 해에 8천억 달러나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불필요한 진료나 치료를 강행하고 거액을 청구하고 있고 과다 청구, 사기 청구도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어 한 해 8천억 달러나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미국민들은 10명 중에 9명이나 현재 미국의 의료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